번째 순서는 1시 30분 상황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사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들어서 제가 정말 유쾌하게 오프닝을 한 첫날인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그래도 시장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떤 종목이 눈에 띌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페노션인데요. 저희가 최근 이번 주에 HMM을 한 3번, 4번 다뤄서 그 다음 종목을 뭘 살펴볼까 하다가 한번 페노션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꼽아봤습니다. 일단 수혜주 운하 사고 때문에 해운주들의 몸값도 덩달아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해운사 하면은 HMM이 있고요. 네. HMM 주로 하는 게 이제 컨테이너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보통 이제 TV에 보면 이제 나를 때 보면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실려 있는 운반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수에즈 운하를 막은 것도 뭐 대만의 이제 에버그린사가 갖고 있는 배가 이제 수에즈 운하를 막으면서 사고가 난 건데 그것도 컨테이너선입니다. 일단 근데 페노션이나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주로 벌크라고 해서 이제 철강석이나 석탄이나 이런 원자재들을 실어 나르는 그 한마디로 이제 보면 예전에 대북 쌀 지원할 때 보면 이렇게 막 그 쌀을 한나득 배에 실쳐 이렇게 네. 공간에다가 배 네. 한가운데다가 그런 선을 그 운반선을 벌크선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BDI 지수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벌크보다는 지금 컨테이너에 대한 수요가 더 부족하면 그 공급이 부족하면서 컨테이너선에 대한 네. 수요가 더 부족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운임이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컨테이너선 관련된 HMM이 더 강한 모습이고 그렇다고 해서 BDI가 낮냐? 벌크도 여전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회복기 국면에 이제 진입했다라고 보고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고 각 국가가 경제가 이제 정상화된다라는 부분에서 뭐 재고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뭐 이런 해운사들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주가도 많이 빠져 있었고 역사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뭐 HMM 같은 경우는 올라오기가 좀 편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 HMM과 페노션 이제 같이 볼 수도 있지만 컨테이너선이냐 벌크선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반응도가 지금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고요. HMM이 확실히 대장 역할을 하면서 오늘도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선 해운주들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오늘 또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중공업 붙은 종목들도 잘 가고 있거든요. 이 기세가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일단 뭐 주식이야 뭐 항상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뭐 좀 급하게 올랐다가도 쉴 수도 있고 뭐 과정을 거치겠는데 이제 실제 업황을 보시면 이제 뭐 수에즈 운하 사고가 예전 같으면은 뭐 뉴스 잠깐 나오다 말 텐데 지금 되게 중요한 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서 이걸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그 운임료가 결정되고 문제가 생길 거다라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악재가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다시 또 수혜가 아니냐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조선도 보면 오늘 뭐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선 30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 쪽에서 볼 때는 항상 보면 뭐 LNG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뜬금없이 이제 컨테이너선 수주가 나왔죠. 그럼 결국에는 뭐 뜬금이 없었다기보다는 미리 얘기가 있었겠지만 그만큼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컨테이너선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인식이 됐다 시장에서. 그래서 해운사들이 이제 뭐 이제는 급하게라도 이제 뭐 사실 지금 계약해봐야 네. 뭐 한 2년 걸리겠죠. 예, 짓는데. 그러면 2년 뒤에는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러면 당분간은 컨테이너선을 운영하는 해운사 같은 경우는 좋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은 신규 수주, 그다음에 해운은 운임료가 계속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노션의 상승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랬고 장중에 치솟긴 했지만 그 상승을 HMM처럼 유지하거나 더 키우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페노션과 HMM 비교해 봤을 때 HMM만큼 강하진 않은 건지 저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 진리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저도 뭐 그 페노션, HMM, 뭐 대한해운 다 보면서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럴 때는 가장 실적이 눈에 잘 보이고 대장인 종목을 하시는 게 맞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컨테이너에 대한 물동량 부족이 되게 심하다, 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주도주 섹터에서 이제 하시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재미없는 네. 생각보다 물론 이제 빠지진 않았지만 뭐 재미없는 상황이실 것 같고요.
저는 지금 HMM 같은 경우는 뭐 신규 진입은 좀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조정할 때 조정 시에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페노션이나 대한해운은 페노션 어떻게 볼까요? 조금 갖고 계시다가 네. 예,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사실은 페노션도 저는 한 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보고 있고 HMM은 지금 목표가는 뭐 한 38,000원까지도 지금 애널리스트가 이제 새로 업데이트한 게 나오긴 했는데 뭐 일단은 한 36,000원 정도까지가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일단은 중장기 목표가는 4만 원까지도 HMM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페노션도 저는 충분히 한 8,000원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HMM의 목표 주가는 이제 36,000원, 4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페노션의 경우에도 좀 더 오를 것 같다라면서 8,0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조선해운주들의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SK인데요. 연초에였나요? 지주사들이 막 흥행 가도를 달리다가 지금 SK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밀려났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은 좀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올랐을 때는 또 자회사들의 호재 때문에 올랐고 떨어질 때는 자회사의 악재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지주사는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건 맞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부분 PBR 기준으로 뭐 0.5에서 0.8배 정도 수준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일단 SK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워낙 자회사들이 지금 좋은 이슈들이 많았고 SK 바이오팜이 가장 이제 상장할 때 연초에 그 기대감으로 연초에 시작한 가격이 24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36만 원까지 갔다가 사실은 SK 바이오팜이 상장하고 나서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네. 하락했다 일부 좀 반등을 보이다가 여전히 이제 뭐 2021년 1월 달 가격까지 다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최근 들어 한 이틀 올라오고 있죠. 오늘까지 이틀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번 주 반등은 지배구조 개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하락폭을 더 키운 거는 뭐 자회사들의 또 주가가 또 많이 밀리면서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밀리면서 더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승하는 이유가 그럼 뭐냐? 그동안 자회사 편입이 안 돼 있던 SK 하이닉스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SK텔레콤이 대주주죠. SK 하이닉스는. 네. SK텔레콤이 이제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회사로 분할을 해서 투자회사를 분할해서 그거를 일단은 이쪽 SK가 합병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이제 2월부터 나왔고요. 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다시 또 요즘에 다시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 시총이 2위죠. 거기서 10%만 가져오더라도 뭐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오늘 SK텔레콤도 신고가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지금 8%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SK텔레콤도 이번 이 자회사 편입 이슈 때문에 그런 거예요? SK텔레콤이 어차피 그거의 대주주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같이 이제 이런 경영권 관련된 뭐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 이슈로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SK텔레콤과 SK로 두 개로 나눠지는 형태로 이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말씀하신 것처럼 지주사들 특히나 국내 지주사들은 이렇게 저평가고 PBR, PR을 따져봤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마음 놓고 투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들이 나오는데 왜 못 가는 걸까요? 그 주식이 올라가려면 결국엔 배당을 많이 주든가, 네. 뭐 아니면 자사주를 뭐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든가, 뭐라도 해야 되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지주사들 보면 네. 대체적으로 소극적으로 그 배당금 위주로 돌아가고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대주주들을 위한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소액주주들한테는 그렇게 큰 매력이 없는 그런 형태로 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 ESG 이런 맞아요. 관련된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SK가 네. 그 외에도 이제 보면 사업회사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가 자회사들의 배당 위주로 수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사업을 해서 직접 사업회사 하나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업부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좀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뭐 SK 같은 경우는 뭐 수소라든지 이쪽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뭐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지주사들이 이런 사업회사들 사업을 직접 하는 것들을 좀 일부 가져가려고 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SK 지금 담아볼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저희 30만 원 넘길 수 있을까요? 라는 글도 올라와 있거든요. SK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35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네. 뭐 이제 이게 SK 하이닉스 이제 지배 구조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그 얘기가 확정 발표가 되면 사실 주가는 금방 빨리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기대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그런 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시고 그 뉴스가 나올 때 아마 뭐 고점을 찍지 않겠나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 구간은 좀 매수 가능하다.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뭐 그런 뉴스가 발표될 때까지는 좀 그런 이슈로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아주 초단기로 보시는 분들 뭐 단기적으로는 한 30만 원, 뭐 중장기로는 한 35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30만 원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봤을 땐 3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나자 SK 두 번째 상황실에서 다뤄봤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깨끗한 나라 또 올라주고 있어요. 윤석열 테마주로 꼽히고 있고 오늘은 뭐 오세훈 테마주라든가 정치 테마주들이 살짝 쉬어가는 듯한 움직임도 보여주고 또 안 간 종목들은 다시 가면서 그 안에서도 지금 빠르게 발이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이 깨끗한 나라가 윤석열 테마주로 꼽히는 이유를 들어볼게요. 간단하죠? 예, 깨끗한 나라인데 별로 깨끗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예. 네. 사회이사가 그것도 뭐 사내이사도 아니고 사회이사도 대표이사도 아니고 사회이사가 예전에 서울 남부지검 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아, 출신의 뭐 김영기 부장검사로 알려지면서 네. 이제 그분 이제 퇴직하셔가지고 이제 글로 가셨다는 거죠 사회이사로. 예, 그러면 관련해서 이분이 이제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라인이다라는 이거 이유로 지금 뭐 이렇게 어제 얘기가 나오면서 네. 예,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단은 뭐 그 이유 하나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윤석열 테마주에서는 애니능률 한번 차트 보여주세요. 애니능률의 차트가 이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5천 원 밑에 한 3천 원대에서 최근에 11,000원까지 올랐던 대표적인 종목이었거든요. 네. 사실 실체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구의 아는 사람이다, 동문이다라는 이야기 하나만으로 이렇게 오른다는 게 정말 가끔 보면은 아 이게 참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공부하는 게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가문의 영광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예, 파평윤 씨 관련된 회사들은 다 올라가고 막 지금 이게 그런데 애니 능률이죠? 예, 애니 능률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네. 이제 정치 테마는 끝나고 나면 어느 순간 제자리에 다 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이 과정을 어떻게 누가 폭탄을 빨리 던지고 나오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폭탄 던지기 게임에 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뭐 또 이게 뭐 저는 대선 이슈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 네. 뭐 앞으로 한 1년간은 뭐 대선 관련된 정치 테마들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면서 움직일 거로 보이는데 이제 이 깨끗한 나라 같이 처음 나온 애들이 항상 보면 제일 신선하게 올라가죠. 그래요? 수급이 꼬여 있지 않으니까 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제 주식 투자 원칙은 이런 걸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데 네. 뭐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만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깨끗한 나라. 아 깨끗한 나라요. 깨끗한 나라는 네. 한 7,000원? 예. 7,000원 정도요? 7,000원에 쉬었다가 또 다시 뭐 움직일 수는 있겠는데 일단 뭐 어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에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가에 사신 분들도 그 정도면 뭐 한번 움직였다가 또 다시 빠지지 않겠나. 이게 또 너무 그 관계가 멀어서 맞아요. 예. 하나의 뭐 실체가 있다면 있다, 없다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깨끗한 나라인데요. 물론 지금 테마주 안으로 묶여있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다시 또 이벤트가 소멸하고 보면은 원위치로 되어 있으니까 정치 테마주라고 하니까 너무 길게 가져가 보시진 마시고요. 깨끗한 나라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는 NC소프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유저 불매 운동까지 더해지면서 NC소프트의 주가 하락이 최근에 좀 가팔랐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악재들을 좀 정리해 보죠. 일단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일단 보면 이제 NC소프트 한 100만 원 목표가 항상 얘기하다가 100만 원 넘고 나니까 맞아요.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게임 출시가 좀 지연된 것들, 뭐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이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롤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1월 달에 뭘 했냐면 리니지 M이 업데이트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게임 세상, 가상 세계에서 네. 3, 4일 정도를 이렇게 앞으로 돌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3달 동안 그럼 벌어둔 돈이 다 사라진 건가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기간 한 사흘, 나흘 동안 그 좀 비싼 아이템을 구매하셨던 분들이 아이템이 없어져가지고 아, 예, 저도 이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라 네.
이게 뭐 하여간 돈 주고 샀는데 없어지면 열받겠죠. 그렇죠, 그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항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22일 날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뭐 게임 머니로 이제 아이템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게임 머니로 주겠다. 뭐 그래서 다시 거기서 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유저들이 불만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불만이 폭증되면서 사실은 불매 운동까지 이제 하지 말자 이 게임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불만 폭증으로 불매 운동까지 더해졌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법이 좀 바뀌면서 게임사들에 있어서 뭔가 아이템으로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줄어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까지 더해진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봤을 때는 이 회사도 신작 모멘텀이 있습니다. 리니지 2M 글로벌과 불소트 국내 출시라는 강력한 모멘텀. 이 모멘텀이 주가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지금 어려운가요? 원래 항상 신작 모멘텀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 주가가 막 오르는데. 일단 근데 저는 이건 단기 악재로 보고요. 네. 뭐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불매 운동이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일부 뭐 유저들이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뭐 담배랑 비슷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게임을 하시던 분들이 포기하기 좀 그것 어렵죠. 때문에 뭐 담배 피시던 분들이 담배값 좀 올랐다고 일시적으로는 들피지만 네. 결국적으로는 똑같아집니다. 예, 그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리니지 2M이 글로벌, M2M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죠. 이제 이게 24일 날 대만과 일본에 정식 출시를 했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부진한. 예. 뭐 항상 그러면 이제 매출 순위나 이런 것들에서 좀 보면 뭐 상위권에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22등까지 뭐 떨어졌다고 얘기가 나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불소 2는 이제 2분기 출시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사전 예약이라든지 흥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두 게임이 얼마나 흥행을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 뭐 불매 운동으로 촉발된 일시적인 하락은 제가 볼 때는 뭐 금방 제자리를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은 좀 매수 구간이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 구간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도 점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그 안에서 잘 발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예. 그럼 현재 매수를 해본다면 오늘 종가에 한번 들어가 본다면은 NC소프트의 가격은 어떻게 잡아보고 갈까요? 일단은 저는 뭐 기술적인 지표를 잘 보진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차트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일단은 121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추세가 이 선을 하락하면 사실은 좀 장기 하락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잘 지켜주면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 121 이평선을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뭐 90만 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한 95만 원까지는 빠르게 반등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장기로는 한 110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예. 네, 일단 차트로 봤을 때도 단기적인 반등이 예상이 되고 여기에 NC소프트가 그동안 과도하게 빠졌던 걸 감안해 봤을 때 좀 더 길게 보면은 110만 원 선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의견 주셨습니다. 이건 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이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은 샵 2034 주식 콜센터로 보내주세요. 금요일장 저희들이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